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이제 좀 난이도가 확실히 지수가 안 좋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심이 안 좋고, 그리고 투심이 안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대금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딱 한 요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고, 이게 어디서 좀 턴을 시킬지는 시장이 결국 액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투심에 대해서 회복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기관 외국인들의 강력한 양매수가 나오거나, 특히 이런 거는 아마 반대 매매를 좀 기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데이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도 뭐 종목별로 보면은 할 만한 종목도 있고 뭐 이래저래였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난이도가 좀 높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난이도 그냥 평상시랑 똑같아. 그런 분들은 아마 매매가 좀 스캘핑 가깝거나,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잘하시는 분, 자신이 매매 엄청 잘하고 데이 트레이딩에서 뭐 날고 키고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에 대해서 뭐 별로 못 느낄 수도 있는데, 대다수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체감이 될 겁니다. 이게 한 저번 주까지 뭐 그날 좀 따라 달라요. 결국 그날 정말 좋은 주도주 존재하고 하면은 그 주도주에서 계속 사고 팔고 하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체감이 안 될 수 있는데, 오늘도 그렇고 이게 아마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난이도 높은 시장의 지속. 그래서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좀 나와야 해소가 되든, 혹은 이겨낼 만한 강한 새로운 테마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난이도 높은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독 그럴 거예요. 뭐 좀 짱돌이라고 하죠. 가다가 탁 하고 두들겨 맞는, 툼에 나오는, 특히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느낄 거예요. 돌파 매매가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돌파 매매는 기본적으로 좀 승률이 높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돌파 매매는 승률보다는 손익비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매매거든요. 베이스가. 돌파를 할 때 거기서 돈 쏠리는 것들과 함께 같이 좋은 구간에 강한 저항을 넘길 때 따라서 하고, 순식간에 좀 슈팅 이런 것까지 노리는 그런 매매인데, 지금 시장에서 돌파 매매가 괜찮은 종목도 있지만 빈도가 중요해요. 항상 주식시장에서 이 승률 빈도, 그 다음에 좋은 종목의 등장 빈도수,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좋은 종목이 등장하는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돌파 매매는 승률이 낮아집니다. 요거는 항상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승률이 낮아지냐? 여러 번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결국에 시장이 안 좋으면, 투심이 안 좋다 그랬죠. 투심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투심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초보여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맞더라도 이게 반복되면 다 똑같이 느끼거든요. 똑같이 학습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니까, 초보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한 번, 두 번 돌파로 접근했다가 두들겨 맞더라도 반복이 돼. 세 번, 네 번. 그러면 그때쯤이면 이제 정신을 차리죠. 지금 수익 주면 챙겨야 되는구나. 이 심리가 올라가요.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수익 줄 때 챙겨라, 이런 말 있잖아요. 방망이 짧게. 이게 엄청 중요해집니다. 저도 요게 좀 생각처럼 좀 지키기가 쉽진 않거든요. 평상시에 원래 매매하던 그 반등 폭에 대해서 보는 그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머릿속에서는 이게 평상시에 내가 한 5% 반등해서 팔려고 해. 기본적으로 통계든 뭐든 해서 뭐한 3%, 5% 노려.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오르다가 밀리거나 1%, 2% 오르다가 밀리거나 이런 종목들 빈도가 늘어나요. 그리고 돌파 구간에서 매매를 줄이는 게 좀 좋습니다. 물론 그날 강한 정말 좋은 주도주에서 돌파는 해야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장점 중에 하나는 그건 있거든요. 돈이 좋은 종목에 쏠려요. 쏠리기는 해. 좀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그래서 돌파 매매 승률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 그런 종목, 좋은 종목에 돈이 쏠리고 하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애초에
강한 종목의 빈도수가 좀 낮습니다. 대신에 어중간한 종목의 빈도가 높아져요. 종목들 빈도가 낮아지고 어중간한 종목들 빈도가 증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이 쏠리는 거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어중간한 종목들이 등장이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주도주급 종목들 비해서는 가다가 밀어버리고 이런 움직임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돈이 쏠리는 곳에 쏠리지만 좀 탄탄하게 쏠리는 게 아니라 잡스러운 애들에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 매매에 대해서 돈 쏠리면 승률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종목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돈이 쏠리는데 쏠리다가 팍 하고 털어버려요. 그리고 어중간한 종목들은 그만큼 호가가 좀 얇거나 움직임이 좀 더럽거든요. 주도주들은 가장 무난한 게 돌파 시세 주고 조정 나왔다가 돌파하면은 그 전고점 주변을 혹은 그 전고점 위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움직임 계단식으로 갔다가 이 움직임이 반복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고점에 대해서 돌파하고 그 주변 지지를 하거나 그 위에서 시세 주고 이런 움직임이 주도주는 좀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잡주들은 이런 거에서 올라가더라도 정 고점, 즉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개인들이 대다수 많이 보는 지지점을 이탈시키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움직임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가 매매 틀을 좀 바꾸시기도 해야 돼요. 시장에 따라서 맞춰가는 매매를 항상 나 평상시에 이 매매만 했으니까 이대로 그게 아니라 시장에 따라서 잘 먹히는 매매가 또 생기고 안 먹히는 매매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빈도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뭐 유니셈 같은 거는 돌파가 뭐 좋기는 했죠. 이 종목은 분봉이 무난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매매를 좀 못했는데 이런 곳 돌파하고 확 밀어버렸다가 보통은 돌파하고 요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다 탁 슈팅 이걸 원하거든요. 주도주들은 보통 이 움직임이 좀 잘 나와요. 근데 밀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대신에 여기서는 그래도 정고점 주변 위에서 좀 움직이긴 했지만 퍼센테이지가 높거든요. 20%예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죠. 플러스 얘가 오늘 재료를 붙이면서 올라오고 그건 아니었거든요. 특징주가 있진 않았어요. 여기에. 그래서 올라올 때 뉴스도 없다 보니까 그냥 차트로만 좀 접근을 해야 됐던 그런 종목이고 지금 그냥 실시간 종목 위에서 하나씩 보면은 Y시캠이 지금 2등인데 자 얘는 움직임 어땠죠? 정고점 돌파를 해요. 돌파하고 그 주변에서 버티나 싶었어. 하지만 일단은 좀 더 이탈시키고 갈 듯 또 이탈시키고 갈 듯 또 이탈시키고 갈 듯 또 이탈시키고 결국에 이제 돌파를 해요. 또 하는데 보통 좋은 종목은 뭐다? 결국 이 구간을 위에서 노는 게 가장 무난하잖아요. 왜? 개인들은 그 전고점, 전 저점 이탈하는 걸 원치 않아요. 심리적으로 그래요. 우선적으로. 대신에 이제 시장이 나쁘면은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하고 올리는 종목들 빈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이 좋고 하면은 이게 뭐 종목의 끼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좀 호가 얇고 하면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Y시캠은 뭐 엄청 약한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유리기판에서 좀 대장급 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지금 뭐 시간에도 엄청 강한데 아쉬운 게 이런 식으로 정고점에 대해서 지지가 아니라 일단 이탈을 하고 올리고 이게 이탈을 하면은 문제점이 이 정고점을 이제 지지 저항 구간으로 보면서 손절 라인으로 삼는 개인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구간을 깨고 돌릴 듯 하다가 깨고 이런 모습들 반복되죠. DIT 얘는 뭐 상한가 갔으니까 패스하고 제주은행 얘도 오늘 대표적으로 개인들이 정말 많이 물리는 자리이기도 한데 이게 하락장일 때 시장이 안 좋을 땐 더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인 시장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오지만 하락장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개인들을 흔히 아주 대표적으로 꼬시는 자리죠. 오전 고점 만들고 밀렸다가 옆으로 지지하면서 버티다가 탁 슈팅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를 해요. 그 다음에 화끈하게 밀어버려요. 그리고 얘가 일본 구간도 16,000원은 돌파로 좀 볼 수 있을 법한 꽤 괜찮은 자리거든요. 저항들이 있었고 이런 거 넘는 자리인데 그런 좋은 자리에서조차 한번 트라이하고 두 번째 트라이 했는데 밀어버려요. 깨버려요. 개인이 정말 많이 물리는
거래 대금이 이 구간에서 터지잖아요. 이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 뭐겠어요? 신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나게 많이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는 우선적으로 개인이 무조건 그 주변에서 사긴 샀다는 거예요. 오전 고점 돌파시키고 확 밀어버리는 이 움직임. AP 시스템은 뭐 얘는 오늘 좀 재료가 없었죠. 그리고 얘도 여기가 만만하지 않은 게 이 구간 돌파는 좋았습니다. 오전.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하고 화끈하게 밀어요. 밀었다가 돌파가 나오면은 개인들 어떻게 한다? 따라잡죠. 그러니까 뭐가 터져요? 거래량. 여기서 돌파 들어오면서 매수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이. 돌파를 보고서. 근데 그 뒤에 쭈쭈쭈쭈 또 밀어요. 쉽지가 않죠. 오락가락. 아이, 돌파를 해줬으면 화끈하게 좀 위에 버텨줘야 되는데, 갈듯 말듯, 갈듯 말듯. 그러면서 요 뒤에서 움직임. 여기 고점 돌파하고 밀었다가 결국에 돌파 또 하죠. 밀렸다가 돌파를 해. 아, 이제 진짜 가나? 싶어 하는 개인들이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또 돌파하니까, 와, 이제 진짜 가나 보다. 하지만 약 올리듯이 또 밀어요. 그러면은 이런 곳에서 돌파 매수 손절, 돌파 매수 손절, 돌파 매수 손절 반복된단 말이에요. 특히 돌파 매매는 손익비 매매이기 때문에 보통 길게 눌림을 잡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눌릴 때 애초에 계획을 한 종목이 아니라면은 돌파 구간에서 사면은 뭐 길어봐야 한 3% 이내로, 보통은 2%를 얘기하죠. 2, 3% 이내로 손절을 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정석인데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제주은행 이랬었고 JNTC 뭐 얘는 뭐 좀 얘도 저도 오늘 얘는 손절 쳤는데 얘는 아마 저랑 비슷하게 매매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22,000 이 구간 돌파. 특히 이게 오전에 저항 쓱 만들고 밀렸다가 돌파 나왔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수익 구간을 주긴 줬어요. 한 1%든 뭐 수수료 포함해서 한 1.5%까지는 수익 낼 수는 있죠. 하지만 돌파 구간에서 이게 1%, 1.5% 칼처럼 챙기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거의 없겠죠. 애초에 스캘핑이라던가 단타를 정말 단타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 빈도보다는 돌파 나오면 여기서 다 길게 본단 말이에요. 정고점이라는 의미 있는 곳을 돌파했으니까. 하지만 대금 붙고 결국에 줄줄줄줄줄 흘러버려요. 개인들 많이 물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정고점 돌파. 개인이 가장 많이 희생되는 자리인 거죠. 얘도 보시면은 돌파했다가 와 이거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돌파로 샀어. 근데 내가 사고서 이 움직임 나오면은 막 7% 8%한 4분 만에 밀어버려. 들고 있을까요? 질겁하면서 손절 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쭈쭈쭈쭈쭈 하다가 약 올리듯이 또 올라와.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리고 상가다가 깨지더라고요. 유독 JNB 걔도 그랬었고 오늘 얘도 시간에 지금 상 깨졌고 그 다음에 어제 누구였죠? 여기 뭐 하나 또 있었는데 내가 날렸나 보네요. 그래서 막 요즘 상 가면은 또 밀어버리는 그런 이상하고 좀 매매하기 어려운 그런 패턴이 좀 많습니다. S바이오 3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돌파하고 화끈하게 밀어버리고 패턴. 그리고 약올릴 다시 올라오죠. 꾸역꾸역. 그래가지고 뭐 지금 시간에도 강하고 한데 이런 움직임들 대원전선 돌파 밀고 돌파 밀고 이렇게 해서 좀 트라이 하다가 밀고 계속 이래요. 대다수의 종목이 아까 전에 뭐 유니쌤처럼 한두 종목은 좀 탄탄하게 가는 애들도 있지만 DI 여기도 돌파 밀고 그 다음에 돌파 여기는 좀 뭐 그래도 슈팅 느낌으로 나오긴 나왔지만 3%그 다음에 또 시원하게 밀어버리죠. 여기서 어영부영하고 수익 안 챙기고 있다 보면은 2% 3%가 좀 더 하다가 다 뱉어야 다 뱉어내야 돼. 이 움직임이 오늘 정말 많았습니다. 몇 가지 종목은 뭐 꾸준히 간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고점 대비해서 미는 패턴들 돌파하고서 거기서 박살내는 패턴들 움직임들이 좋지가 않아요. 건강한 종목들이 없어요. 건강한 종목들의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하락장에서 개인들 이게 평상시에도 오전 고점 돌파라는 게 오전 고점 돌파 구간이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하락장에서는 그 일반적인 장에서도 이게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종목별로 재료라던가 뭐 다른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락장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오면은 정말 빈도 확률 자체가 한 10종목 나오면은 한 6, 7종목이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투심이 사람들이 돌파 나오면 파는 것도 있고 뭐 세력도 똑같겠죠. 세력들도 똑같아요. 개인들 고점 돌파하면서 유도하고 거기서 확 던져버리고 그래가지고 개인들도 놀라가지고 툼에 매도 나오면은 거기서 또 사서 또 끌어올리고 상승장이랑 세력의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상승장이랑 일반적인 장에서는 종목을 좀 날 잡고서 올리려면은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돌파가 나오면은 여기서 개인들 매수세 막 붙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서 하다가 다시 끌어올리거든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세력들도 당연히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투심이 안 좋잖아요. 시세 주고 밀렸다가 돌파로 유도하고 그 돌파 주변에 개인들 붙으면은 즉 세력들이 상승장이나 일반장에서는 이 상승폭을 더 길게 보고 매도를 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 하락장에서는 챙기는 거예요. 조금 돌파시키면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챙기고 밀어버리는 이 패턴. 움직임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빈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락장에 맞춘 하락장에서의 세력들이 개인을 휘젓는 퍼는 패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평상시에 장에도 있는 거지만 상승장과 하락장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는 똑같은 패턴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왜? 투심, 그런 시장 자체의 변화가 종목들의 움직임에도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방금 보셨던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상승장이나 일반적인 장이면은 저 종목 중에 절반 이상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거예요. 돌파하고서 바로 밀리기보다는 3%든 5%든 10%든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까지 좀 힘을 더 주고 밀리거나 그런 모습들인데 하락장에서는 유독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패턴에 대해서. 세력들이 개인들을 아주 그냥 갖고 노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공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라리 시세를 주고 눌림 구간에서 거래량 줄어들었을 때 매도세가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 그런 곳을 노리면서 매수를 했다가 전고점 돌파하는 구간에서 일단은 뭐 좀 수익을 챙기면서 이런 구간을 공략하는 거죠. 이런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하고 거래대금 줄고 옆으로 기고 횡보하네 버텨주네 지지해주네 이런 곳에서 개인들이랑 반대로 살려고 해야 돼요. 개인들의 대표적인 성향 중에 하나는 올라가고 있는 거를 살려고 합니다. 왜? 회전율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세를 더 줄 것 같은 종목을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고점 돌파한다 가자. 신고가 간다 가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곳에서 많이 사죠.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장에서는 이런 곳이 좀 좋은 타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세력들이 해놓고 땡겨 올리고 여기다가 개인들 꼬시고 쫙 내팽개 치는 그런 패턴들. 그 다음에 놀라서 밀리면은 또 밑에서 슬쩍 담아가지고 또 끌어올리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게 개인들이 난이도가 왜 이렇게 높지? 돌파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돌파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성향상 빨리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하락장에서는 세력들이 더 잘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이 투심이 안 좋을 때는 더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패턴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투심에서 엮이는 그런 움직임들 길게 보기보다는 줄 때 챙기는 움직임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줄 때 챙긴단 말이에요. 왜? 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1%, 2%, 3% 찍히면 팔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장 전체 분위기에 연동이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락장이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지 일단은 시장이 분명히 안 좋은 흐름은 맞아요. 뭐 거래대금도 유동성도 말라붙고 있고 지수가 일단은 뭐가 됐든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좋은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장에서 이런 구간에서 막 회전율 손해본 거 복구하겠다고 돌파 함부로 할 매매가 아니에요. 더 조심해야 돼요. 이런 장에서는 내가 좀
실시간으로 대응 안 되고 하면은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지금 이런 장이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살일 때 살이고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금을 아껴놔야겠죠. 그거를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힘든 시장 다들 좀 고생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